자, 어저께 중복순열 보면서 중복순열 쪽 내용하면서 함수의 개수 쪽 얘기했는데 오늘도 어차피 이것들이 안 나타나서 함수의 개수 종류에서 이 부분이야. 자, 어저께 홍보다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 함수야.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 함수 중에서 자, x가 만약에 1, 2, 3, 4, 5다 들어갔고 y가 1하고 2하고 3이다. 이럴 때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 함수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뭐라고 했냐면 여사건으로 푸는 얘기를 했다. 여사건. 얘들. 자, 여사건으로 푼다는 건 자, 모든 함수의 개수 무조건 함수는 뭐다고? 3파이 5여의 y의 함수의 개수 중에서 x의 개수만큼 중복순이라고 했다. 이건 뭔 소리 못하는 거야. 젠장을 쳐봐. 내가 분명히 좀 확통 올려놓은 거. 몰라. 봐서 듣고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고 요런 식으로 가서 공역이 1, 2, 3인데 치역도 1, 2, 3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 이게 공역 자체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인데 치역도 1, 2, 3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서 뭘 뺐다? 치역이 한 개인 경우 치역이 두 개인 경우 이걸 여사건 개념으로 빼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 치역이 한 개라는 건 아니 모든 것들이 한 놈으로 몰아가라고. 이렇게 이 새끼가 한 놈으로 몰아가. 한 놈으로 몰아가 버리면 이게 치역 아니냐고. 그러니까 1로 몰아가는 게 있고 2로 몰아가는 게 있고 3으로 몰아가는 게 있다. 세 가지요. 이쪽에서 이게 그 다음에 치역이 두 개야. 야, 치역이 두 개라는 건 내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화살표를 쏴서 화살표 받는 새끼가 두 개만 받아야 돼. 두 놈만. 그러면 우선 치역을 뽑아. 1, 2, 3 중에 두 개를 뽑는다. 32조. 그럼 만약에 내가 치역을 2하고 이번에 2하고 3으로 몰아간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함수가. 그럼 이렇게 가면 치역이 2, 3 두 개잖아. 그럼 치역이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야를. 그럼 여기다 뭘 곱하냐? 2하고 3으로 몰아가는 거.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번 시간에 만약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있어. 공역이 이렇게 해서 2하고 3이다.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렇게 가는 함수의 개수를 보라고 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 이 함수의 개수를 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똑같다니까? 2에 5승이다니까? 거기서 하나로 몰아가는 거. 2로 몰아가는 게 있고 3으로 모는 게 두 가지 뺐다 이거요. 이거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킨다고. 내가 2랑 3으로 몰아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하고 3 여기에 2에 5승 여기서 이쪽 몰아가는 거 뺀다고. 이렇게. 뭔 소리 짓거리인지 알지? 너 모르겠지? 저요? 너는 모르고 이 새끼야. 전 모르겠다. 저 당연히 모른다는 말이 하고. 얼마 아까워. 눈뜬 장인 같은 소리 지금. 근데 얘부터는 공역의 원소가 3개 이상일 때부터는 이 방법도 기억을 하라고 해요. 분할 분배입니다. 자, 분할 분배야. 아니 이게 1학년 때 분할 분배 쪽이 나와요. 조편성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편성을 해보세요. 그래. 네 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갖고 A, B가 붙고 C, D가 붙는 형태의 조편성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 잘 봐. 야, B, A, C, D나 얘가 C, D, A, B나 다 똑같지. 이건 싹 똑같은 거야. 조편성이 같은 경우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유형이 바뀌어버리면 내 머릿속에서 통일성이 떨어져. 경우에서는 웬만하면은 그 해설 같은 거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내가 이런 이 문제는 이런 방식대로만 계속 푼다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조편성은 분할 분배야. 그러면 무조건 결승전을 자르라고 해. 결승전 자르서 여기다 두 팀 넣고 여기다 두 팀을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네 팀 중에서 두 팀을 뽑아서 넣고 두 팀 중에서 두 팀을 뽑아 넣는다. 이게 분할이요. 둘씩 묶는 거. 그런데 여기 있는 개수가 똑같지. 같으면 야랑 야를 통째로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거지. 통째로 바꿔도 똑같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개수가 똑같은 게 나오면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을 한번 나눠줘라. 이렇게 있었어요. 분할이요. 응? 그냥 무슨 뭐 이제 조편성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7팀 있어. 이런 식으로 얘네들 조편성을 한대. 그러면 그냥 결승에 나눠서 4팀, 3팀 아니야. 그러니까 7팀 중에서 4팀 뽑고 4팀 중에서 3팀 중에서 3팀이다. 이게 분할이요. 그런데 여기는 4개, 3개를 분할하는 건 어차피 둘이 바꿀 수 없지. 그러니까 나눌 필요 없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쪽으로 4팀 갔잖아. 여기서 다시 나누지. 4팀을 2팀, 2팀으로. 그런데 이게 숫자 똑같지? 나눈다고. 3팀이 이쪽으로 왔잖아. 3팀 중에서 2팀 뽑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특별하게 조편성하는 것 자체를 보고 분할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야들이. 쳤다잉.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에게 쓸 거예요. 그러면 나는 1, 2, 3, 4, 5라는 x값이 이 1, 2, 3으로 세 군데로 나눠서 가야 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정의역의 원소를 세 덩어리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정의역의 이 정의역의 원소를 세 개로 분할하라고. 그러면 야 5개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한 개, 한 개, 3개가 있고요. 아니면 자 여기다가 2개 들어가고 2개, 1개, 2개, 2개 이 방법이 있죠. 5개를 갖다 놓고 찢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죠? 그러면 5개다 하나 3개로 나누자고. 이게 분할.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3개 분할이요. 이게. 그런데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어. 뭐라고? 200분의 1이라고. 이게 분할이야. 이게. 근데 분할을 하는 것 중에 봐봐. 하나하나 3개로 묶는다니까. 이거 네가 하나, 저 하나, 너 이제 3개를 묶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얘 묶고 얘 하던지. 그런데 이 상태로 야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이 3개 모두 다 1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이 3개 모두 다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다? 분배요. 그냥 여기다가 3팩을 곱하시는 게 분배하시는 거. 나눠주라고. 나눠주는 거. 이쪽에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중에 하나고요. 4개 중에 2개고요. 2개 중에 2개라고요. 이게 그러면 2개 똑같은 거 있지? 2팩으로 나눠. 그 다음엔 세 덩어리로 만들었지? 세 덩어리 분배하라고. 세 덩어리 분배하시래. 이 귀엽냐? 이게 오늘 참 어저께 내가 친구는 서울 목동사인데 새끼 아들이 고2요. 강서고등학교 다니는데 300명 정도 넘는데 내신이 이 새끼가 3점 몇인데 나온대야. 근데 그 중에 간 애들 강서고등학교 300명 중에서 100명이 모의고사 1등급이래 수학이. 갖고 기로에 설 때 이거를 내신을 혀 말어. 그럼 걔네들이 야 갑들 수준 높대. 강서는 목동 좀 정도만 가도 수준 죽여주대. 강서는 딱 300명 중에서 1등급이 딱 100명 정도 나온대. 근데 걔가 모의고사 성적이 근데 수학은 1등급이고 영어 1등급에 뭐 1등급이 한 50등 된대. 300명 중에서. 근데 내신 지금까지 때려봤더니 3.01? 이걸 해 말어 봐. 이게? 어?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3개까지는 무조건 뭐 한다고? 2가지를 좋은 거 써야 돼.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너네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젠장을 3개짜리 가르쳤어? 그러면 젠장 이걸 왜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젠장을 이상하게 여기에 빈칸 넣는 치고 내는 짓거리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만약에 가르쳐봤으면 이걸 갖다 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방식을. 근데 만약에 4개야. 4개는 무조건 분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x라는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래. y라는 거 자체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래. 근데 혹시라도 내면요. 이쪽 파트를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는 안 내는데 학교 시험 느리든 학교 안 내는데 만약에 4개짜리를 내. 그러면 무조건 분할 분배요. 이걸 갖다 놓고 6건씩 하면 뒤지게 복잡하니까. 6건씩이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치역 공역이 일치한다. 그러면 6개를 나누겠지? 그러니까 나눌 때 이런 게 자기가 이제 그 선택 과목 너네들이 이제 있을 거야. 확통에 선택 과목 심화가 있어요. 너네들 있는가 모르겠는데 확통 쪽도. 근데 이제 옛날 확통 쪽에서는 자연수 분할이라는 게 있고 원 분할이라는 게 있고 따로따로 다 있었어요. 이런 게. 근데 그쪽 문제인데 4개를 6개를 4개로 나누라고 해. 그럼 무조건 뭘부터 해? 일자부터 써니? 3개 상태고 하나씩 늘려가는 거다. 그럼 4개니까 2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이쪽에서 이게 그 다음 여기 있어 없어? 그 다음 거 숫자 분할하는 거 숫자 분할 이게 일이 하나만 있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일이 하나 있고 야 최소한 2가 들어가 버리면 젠장을 이렇게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 2가지다. 분할이야 분배하라고 해. 그래서 그냥 얘는 분할하면 6시 1이고 5시 1이고 4시 1이고 3시 3에다가 숫자 똑같은 거 3개 있다. 300분의 1이다. 곱하기 분배까지 하는 거라고 4패. 이게 6시 1이고 5시 1이다. 하나하나 거기다 2개 4시 2에다가 2시 2다. 근데 똑같은 게 2개 있지. 200분의 1하고 200분의 1하고 들어가야 돼. 거기서 다시 분배 4패 들어가는 거라고 해. 기억냐? 이거
이게 원래 1학년 때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문제를. 근데 네가 이제 그 뭐냐면 이 함수 쪽 문제를 할 때 확통해서 이게 이제 함수를 싹 끝낸 다음에 한 번 정도를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막 학교에서 수업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런데 나올 만한 형태라니까.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이 이걸 해야 돼. 분할 분배를 했으면 자, 역함수예요. 역함수. 이게 이제 이건 수능 쪽이나 모의고사 쪽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자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목동이 두 번째거든. 대치동 다음 목동. 대치동 목동이 두 개. 대치동은 아닌데. 자, 그 다음이 들어가 있는 게 이거라고 해보세요. 이제 이것만. 네. x가 만약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다. 그럴 때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네. 이게 f 도트 f가 x가 되는 요거인 함수 개수를 뭐라 한다. 근데 함수 종류 진짜 많아요. 그래 이거 하다 보면 너네 이거 경우의 수 파트는 딱 그 확률이 들어가기 전까지가 거의 50이야. 확률 통계는. 이거 확률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항정리라는 파트까지가 들어가는 것을 거기까지 공부하는 게 그냥 확률 통계의 50%야. 왜 그러냐면 그 뒤에 확률은 이 앞에 경우의 수를 공부한 상태에 대해서 확률은 이거 갖고 확률을 잡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 본 걸로. 그 다음 통계는요 안 어려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새끼들은 어렵고 좀만 공부해서 뭘 외우기만 하면 통계 파트는 쉬워요. 그러니까 통계를 틀리면 안 돼요. 통계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찾는 거야. 이게 그러면 틀리는 건 여기서 틀려요. 왜? 경우에서 겁대 빡세다. 경우에서 이게 경우에서 빡세다고. 자, f 도트 f가 x가 된다. 너네 역함수의 정의예요. 역함수 정의는 f의 역함수를 f의 인버스 x가 들어가 있으면 역함수는 갔다 왔을 때 자기 자신인 거야. 그래서 f 도트 f의 인버스 x가 자기 자신인 x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도트 자체, 도트가 뭔데? 합성함수야?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그런데 역함수에서는 교환이 됐어. f 인버스 x, f 인버스 도트 fx는 x 상태 유지하는 거죠. 얘가. 그러면 무조건 f 옆에 붙어 있는 게 역함수야. 응? 어떤 예로 이런단 말이야. f 도트 g 했더니 이게 x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뭐야? f의 인버스가 g고 g의 인버스가 f라는 거야. 둘이 합성을 해서 x가 나와. 항등함수. x 나와버리면 f 붙어 있는 게 역함수고 g 옆에 역함수고. 이 내용이었다고 일할 때.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f 도트 f가 x라는 건 f의 역함수가 f지. 이게 자, 요딴 식으로 가죠. 요딴 식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1로 가는 거나 여기서 1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 야봐. 기본적으로 같잖아. 여기는 같은 게. 그러면 이 상태를 F로 가면 F나 F 인버스나 똑같다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이게 크로스 상태가 있죠. 그냥 아무거나 이 새끼로 갔어. 그럼 얘는 일로 가. 그 다음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너 이쪽으로 갔어. 얘가 만약에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어. 그러면 이쪽에서 가는 거나 이쪽에서 가는 게 똑같지. 이해하시나요? 얘 내용 자체. 이건 기본적으로 확률 쪽에서 많이 내요. 어떤 함수 fx의 임의 함수 중에서 이것을 성립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어차피 푸는 건 이 개수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루트를 셌으면 일자가 있고 x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참 서술형이 많이 냈어요. 서술형 내기 좋거든. 경우를 나누는 거라. 너네 확률 통계는 서술형이 뻔해요. 무조건 이항정리 저까지 해서 서술형은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를 똑똑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것들을 냅니다. 왜? 그래야 부분 점수 주기도 편해. 그냥 한 줄로 써 있는 거 모두 내 있어. 그리고 경우의 수 그렇게 한 줄 써 있는 거 포리과정 해봤자 낼 필요가 없거든. 그럼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내는 건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얘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자가 몇 개 있어? 이게 6개 있는 거지. 얘 같은 거. 얘 같은 거. 그럼 이게 한 가지지. 야만. 그 다음에 무조건 5가 6으로 가면 6이 5로 가오는 x표야. 두 개씩에 대해서 x표. 그러면 야 얘가 한 개 있다. 그럼 일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겠지. 이렇게. 만약에 x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일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겠지. x자가 3개 있는 경우겠죠. 이쪽에서. 그럼 봐라. 요놈의 자식이 먼저 보고. 야 x자가 3개 있네. 그럼 쟤들은 어떻게 해요? x자가 3개 있어요. 뭘 어떻게 해요? 2개씩 짝 지으면 되지. 2개씩 짝을 지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응? 내가 만약에 1, 2, 3, 4, 5, 6이 있는데 1, 2 짝 찍고 3, 4 짝집을 찍고 5, 6 짝을 지어놨다. 이렇게 짝 찍는 거. 그래 버리면 무조건 1하고 2가 x자 가고 3하고 4가 x자 가고 5하고 6이 x자 가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경우의 수 자체가 하나가 나오겠지. 함수로. 이게 그려 있다. 뭐 한다. 이 젠장할 거다. 어? 그러면 얘는 뭐 한다고? 분할이요. 그냥 분할. 몇 개? 2개로 분할하는 거야. 6개를 2개, 4개를 2개, 2개를 2개라고. 이게. 근데 똑같은 숫자가 몇 개니? 3개다. 3팩으로 나누신다. 3팩으로 같은 숫자끼리 자리 바꾸는 건 나눠야 된다고. 이쪽에서 이게 되었냐? 이게 이거 분배해야 안 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짝 지어 놓는 것 자체가 하나야. 1, 2, 3, 4, 5, 6이다 보면 1, 2, 3, 4, 5, 6이다 이렇게 하나의 경우라고. 그날만 해놓으면 이게 자 얘는 x가 2개에다가 일자가 2개다. 야 근데 이 일자는 헐 필요 없지.
무슨 소리냐면 x 두 개만 뽑아버리면 야 x에 안 뽑힌 애 새끼가 무조건 뭐예요? 일자리. 그려 이 젠장. 62연 42연 이게 60에 40 거기다가 이자 두 개 있네. 200분의 1이요. 야가. 그러니까 내가 1, 2, 3, 4, 5 중에서 두 개씩 뽑으라고 1, 3 뽑았고 3, 5 뽑았단 말이야. 이렇게만 뽑아놔. 응? 그러면 뭐 한 거야? 1하고 3 크로스 하라고. 그 다음 에이씨 4하고 5 크로스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자기 숫자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딨냐? 이렇게. 그럼 이거 따로 쓸 필요 없죠. 이게 그냥 뽑아놓으면 끝이야. 그럼 이 자식은 그냥 62조 크로스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함수 개. 게임 자체는 이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이렇게 문제를 내버려 f.fx는 x이고 fx가 x가 아닌 함수의 개수다 그래. 얘는 하나 더 붙인다. fx가 x가 아니라는 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f1은 1이 아니고 f2는 2가 아니에요. 일자가 없다는 소리야. 일자가 없다고. 이 새끼는 뭐예요? 야가 되겠지. 얘가 붙어 있으면 이게 됐냐? 자, 저번 시간대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집합쪽하고 뭐? 집합쪽하고 함수쪽. 집합하고 함수요. 포함관계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집합 문제하고 이 문제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젠장할. 자, 중복 순열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푸세요. 뭐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들은 거 없어요. 뭐 저기 함수의 개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 하나 보자 그냥. 자, 필수 1번 보면 이게 이건 맞죠?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후보자야 유권자 6명이 있대. 자, 유권자 1명이 각각의 한 명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제 그냥 경우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명 투표라는 건 이런 거죠. 실장 선거하는데 초등학교 때 또 얘 뽑을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저 새끼가 나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뽑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새는 다 비밀 투표야. 근데 혹시라도 기명 투표라는 건 그거라고. 그러면 후보자가 이렇게 있고 유권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다르고 다른 거야. 기명 투표는 누가 썼는지 아니까. 그러면 뭐 생각을 해? 야, 이 6명의 투표를 모두 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있다. 중복 수녀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몇 파이 몇이다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서 어디서 끝맺지 마는 거야. 후보자 9명이 있는데 유권자 6명이 투표하는 경우의 수래. 근데 6명이 모두 투표할 때까지는 계속 곱하는 거야. 그게 중복수준의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 새끼가 투표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요게 투표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게
2의 6승이야.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이다? 2파 6인 거야. 만약에 이게 중복순열 알았어. 그럼 무조건 이 앞에 써있는 숫자는 무슨 형태라고? 받는 쪽이라고. 이 새끼는 주는 쪽이고. 야, 투표를 이 새끼가 받아. 이 새끼가 주잖아. 이게 받는 쪽, 주는 쪽이다. 이게. 그러니까 함수도 마찬가지야. 정의역이 이쪽에서 화살표를 쏘니까 얘가 받잖아. 이게 받으니까 뭐 몇 파의 몇이다. 여기 중에서 여기야.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수인 2번. 야, 두 기호. 예, 이제 뭐 옛날에 뭐 2차 대전 때 쓰던 기호 좀 모스 기호. 2차 대전 때 뭐 이렇게 돈, 뭐 이렇게 하고 거는 거지. 뭐냐? 그때도 얘기하다가 님들한테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어디서 막 부닥다리라고 처먹는다고. 아무튼 이런 거 있어. 근데 두 기호를 일렬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들 때 이 기호를 한 개 이상 4개 이하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로단 기호. 아니, 야, 기호를 한 개 쓰는 거하고 2개 쓰는 건 달라요, 아예. 응? 한 개 쓰는 거하고 2개 쓰는 건 아예 다르다. 3개 쓰는 것도 아예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기호를 한 개 쓰는 거래. 그럼 경우수가 뭐예요? 2가지지. 2개 쓰는 거래. 그냥 2개 쓰는 거 보고 있으면 만약에 이거 아니요. 4개요. 2개를 쓰는 게. 그럼 이걸 어떻게 봐? 2개를 쓴다고 해? 그럼 나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게가 2가지요. 3개를 쓴데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2가지라고. 4개 쓴데 2가지. 제발요. 내가 왜 이 경우의 수는 열심히 들어야 되냐면 너희들이 이거 제대로 안 듣고 필기한 거 대충 보고 뭘 보면 집에 가서 풀어보면 내가 어떻게 풀었는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여기는 풀이 과정이 의미가 없어. 뭐 집에 와서 이게 풀이 과정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금방 넘어갈 수 있어. 왜? 내가 풀이 과정 쓴다고 열심히 이 짓거리 안 해도 되거든. 별로 없거든. 쓸만한 게. 계산도 안 하거든. 나중에 누구들이 계산하겠지? 들어야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를 싹 더하는 거겠죠. 세 자리 재밌어. 이런 거 문제를 하고. 야, 같은 것이 있는 수는 뭐 할 거야? 문제 풀어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너네 윗선배들은 원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 빠졌어. 얘네 때부터 원순열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혹시라도 뭐 젠장 나이 보던 양반이 원순열 얘기하면 혹시라도 얘기를 해야 해요. 원순열이라는 걸 시험 문제 낸대요, 안 낸대요. 안 냈을 거 같거든. 이게 따라 봤을 때 원순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순열이 2가지 종류밖에 없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이런 거야. 만약에 A1, A2, A3, B, C 이거를 일렬로 나열한대. 그러면 얘네들은 문자가 다른 거잖아. 그냥 5팩이야. 1년 나열하면 돼. 그럼 내가 A2, A1, A3, B, C
뭐 A1, A3, A1, A2, BC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거야. 경우의 수만 500으로. 자, 근데 여기에 내가 이제 합참자를 지워버리면 얘랑 얘는 똑같은 거죠.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여기는 합참자가 지워져 버리면 구분이 안 간다고. 얘랑 얘랑 다 똑같은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같은 문자나 같은 숫자를 있는 걸 나열한다고 이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전부 다 다른 문자라고 가정을 하세요. 5팩이죠. 다른 문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야, 이 세 놈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이것들이 막 자리 바꿔 다 똑같지. 이게 야, 그 말은 이게 어떤 면에서 경우의 수를 볼 때 이제부터 나누기에 대한 개념이야. 같은 것은 나눠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너네들이 n 컨비네이션 r이다 하는 것 자체야. 이게 r 팩토리얼 분의 npr이거든. 야, 왜 이 직거리를 나눠주냐면 NCR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니. NP는 나열하는 거야. 그럼 내가 OC2에서 1하고 2를 뽑는 것은 OC에서 한 가지 경우인데 OP2에서는 1, 2, 1이 다른 거야. 컨비네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똑같은 거지 않니? 그럼 이걸 하나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2개가 한 가지라고. 그건 2개를 묶어준다는 개념이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이 연필 12자로 있는데 얘를 2개씩 묶어봐라. 몇 묶음 생기냐? 뭐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6묶음 생겨요. 뭐 초등학생. 그게 나누기요. 응? 그래서 나눴다고. 이게 나눴다고. 알았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세 놈이 똑같은 놈이니까 나눠주는 거야. 얘네들 자기 바꾸는 거.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나눗셈에 대한 내용은 같은 거 같은 거 순서 바꿔서 있어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것이 천연이고. 근데 여기는 은근 많이 응용됩니다.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첫 번째 응용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일정한 순열이에요. 얘가 만약에 0이 분자 미에 0점 미자 이 5명이 100m 달리기를 한대. 100m 달리기를 하거든. 근데 꼬린 지점에 항상 0이가 0점 미자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5명이 100m 달리기를 해. 그럼 꼬리 지점에 들어왔다. 근데 무조건 누가 항상 0이가 미자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봐봐. 0이 순자 미의 영철 미자 이 순서대로 들어오면 0이가 미자보다 먼저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잖아. 만약에 순자하고 미애가 들어오고 0이가 오고 미자가 오고 영철이 왔다. 그래도 0이가 미자보다 앞에 들어오는 거 맞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웃하는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이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냐? 그냥 이게 바로 뭐야?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같은 문자로 보십니다. 순서가 정해진 거야. 자, 영희가 미자보다 먼저 와. 그럼 영희의 A자, 미자도 A자. 같은 거라 생각해버려. 그러면 A, 순자 B의 영철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A 순자 B의 영철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순자 B의 AA에다가 영철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무조건 앞에 있는 A 문자 있고 뒤에 있는 A 문자인데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이 새끼가 뭐예요? 영희가 들어와야지. 여기가 미의 미자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여기에 영희가 들어오고 여기에 미자가 들어오면 되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도 무조건 얘네들은 순서가 영희가 미자보다 앞에 오는 거지. 자, 살도록 순서가 정해진 거는 무조건 같은 문자로 보세요. 순서가 정해진 거고. 그래서 얘네들 경우의 수는 뭐다? 아, 둘이 같은 문자다. 5팩을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고 나온다. 이렇게 갖다 보시라는 겁니다. 솔직히 봐요. 알겠냐? 이게 아이고 이거 자 만약에 있단 말이야.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주과 원 지압투 원 물투. 자, 총 8개의 과목이 있대. 근데 얘네들을 자, 시간표를 짠대. 시간표를. 예. 자, 이 8과목에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원 과목은 이 투 과목 모든 과목에 각각 원 과목은 투 과목보다 먼저 하도록 시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보라.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시간표 작성. 근데 각각 과목에 대해서 원 과목은 투 과목보다 먼저 온대. 만약 그냥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쌌으면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경우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알았어. 닥쳐. 자, 8팩을 2팩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순서가 정해진 건 야하고 야가 정해진 거지. 너 A라는 문자, 너 B라는 문자, 너 C라는 문자, 너 D라는 문자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야 돼요. 얘들을
그래서 나열하는 형태입니다. 알겠냐? 진짜 확통. 야 그냥 확통 금방 끝나 이거. 내가 봤을 때 내 밥만 먹으면 이거 사주면 끝나. 안 먹으시. 아니. 그래도 이거 엄청 천천히 올 거야. 왜요? 어? 확통. 진짜. 너무 쉽게 끝나. 근데 여기까지 볼 테니까 제대로 해놔. 이름부터 까는 거고. 오. 문제집 사서 풀어. 여기 내는 유형 문제집. 너무 잘